사실 이거는 정말 예민해서 네. 보면 그 어떤 남성도 전문가도 네. 어떤 정책 입안자도 여성도 주장을 잘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여성 독자분들이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우리가 안 좋아하실 이해관계를 수도 있죠.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난 여자니까 안 가야 돼. 그렇죠. 남자니까 여자도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방위력을 고민했을 때 여성도 군대를 가는 게 맞느냐 안 가는 게 맞느냐를 논하는 거잖아요. 예,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약간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북한도 공부하지만 국방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하면서 여군들 만날 네. 기회들이 많아요. 예. 그 장교들도 그렇고 아니면 일반 병사분들도 그렇고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도. 근데 사실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이제 사적으로나 그들 커뮤니티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지금 뭐 군사력, 그다음에 우리의 국방력, 북한과의 대응 능력 차원에서 여군의 뭐 징병이나 모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회적인 아젠다, 젠더 이슈. 그게 지금 이 군대 문화에서 비롯됐다. 그게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에 기인하는 게 굉장히 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네. 예. 근데 또 관련 분야로 들어가 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감히 말은 못해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어디 와서 야, 여자는 군대 왜 안 가? 우리는 군대 가는데 너네 왜 안 가? 사실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남자분들. 할 수도 있겠죠. 예. 사실 다 술자리에서 얘기하고 남자들끼리는 있지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대놓고는 말 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젠더 갈등이나 남녀의 어떤 지금 인식의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한 곳이 다름 아닌 군대다. 네. 라는 것들이 제가 오랜 취재를 통해서 느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남자랑 똑같이 징병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네. 왜 여성은 간부로서만 군인을 갈 수 있게 하냐. 여성의 병사로 네. 병사도 지원해서 군대를 갈 수 있게 해라. 그것이 진정한 평등이다. 라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해야 우리가 종국에는 모병제로 가는 단계까지 거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왜 여자는 군대를 사병으로 못 가죠? 이게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남성이 군대를 가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인 차별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성은 군대에 가서 버틸 만한 근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 면에서 남성에 비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남성이 징병을 해서 가는 게 맞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이 군대를 가는 거에 대해서 국방부에 물어보면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덮어두고만 있는 거예요. 네. 이걸 그냥 꺼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젠더 이슈 크게 사회적인 어떤 남녀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아무도 이걸 꺼내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여성 중에서도요, 사병으로, 병으로 군대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있을 수 있고, 네.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야전이나 뭐 지휘관으로 있는 여성 간부들, 군인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남성보다 신체 능력이 뛰어난 여성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 분들한테 기회의 문도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남성들이 느끼는 건, 우리 오히려 역차별당하고 있어. 지금처럼 취업이 힘들고, 20대 때 1, 2년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때 여자들이 훨씬 더 앞서가는데, 우리는 국방의 의무라면서 군대에서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소위 썩고 있는데, 네. 이 사회에서 여자애들은 우리보다 더 앞서가. 그런 피해의식이 사회에 나와서도 갖고 있고, 심지어 제가 들은 섬뜩한 얘기는 지금의 중고등학생 남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왜 여학생들한테 우리가 차별받아? 와, 나도 너처럼 이중국적 갖고 있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참 이게 젠더 이슈로 좀 불거지는 경향도 그렇죠.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제 우스갯소리로 뭐 다 공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은 야 그러면 여자도 군대 가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들은
야, 그러면 너도 애기나.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경제, 안보, 혹은 국방,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뭐가 우리 사회가 채택해야 될 제도인가를 또 끊임없이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는 일단은 모병제에 좀 동의를 하셨고, 그리고 여성도 군대 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면 모병제로 바꾸고 남자도 지원하고 여자도 지원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좀 정해지네요. 여성 사병제. 맞습니까? 그렇죠. 사병제. 여성도 사병으로 군대를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네. 그것이 결국에는 모병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는 단계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여기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여성이 군대에서 실제로 사병으로서 잘 어울리고 군사훈련을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올 거거든요. 네. 와, 실제로 잘하더라. 그리고 남성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나더라. 이런 사회적인 여론이 계속 형성이 되면 네. 그걸 보고 군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여성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도 늘어나고, 그럼 자연스럽게 여성이 군대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얘기는 꼭 하나 하고 싶어요. 네. 사실 그 남녀의 불평등에 대해서 군대 조직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네. 근데 앞서 해군 나오셨다고 했으니까 잠수함에 네. 여자가 들어간다는 걸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군대 계실 때. 예전에는 수용을 안 했죠. 안 했잖아요. 네. 그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소위 여성을 배에 태우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예. 잠수함에 여군을 열어줬습니다. 네. 여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보거든요. 잠수함이 가장 폐쇄적인 공간인데 예. 여기에 여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준 거는 거의 문호 개방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다 개방이 된 거다. 네. 잠수함까지 열어줬다는 것은. 예. 그런데 왜 사병에 대해서만은 여성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그리고 왜 여성의 어떤 여성이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문을 닫고 이것을 수면 위에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느냐. 네. 국방부나 어떤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그, 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병에서도 여러 분과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도, 군 생활을 했었을 때를 돌이켜보면, 머리도 누군가 깎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식사, 조리병도 있는 거고요. 통신병, 행정병, 군인 맞아? 하고 뭐 질문할 만큼 얼굴 하얀 친구들이 있어요. 햇빛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직군들이 있기 때문에 전투병과는 어쩌면 이제 남성이 더 많은 비중을 두더라도 이 군사 제도라는 것을 개편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경쟁력 있는 분과는 또 여성이 더 투입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군사 제도 개편을 단행하면서 여성 사병제를 이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논의 테이블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아마도 특히 오랜 시간 군대에 계셨던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은 얼마 전에도 제 채널에 고성균 장군님이 출연하셨는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고민해요. 여성이 같은 부대에 군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부대에 남자 화장실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 안에는 여자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리고 남성이 자는 남성 침실만 있는데 여성 침실을 여성 군인을 위해서 별도로 구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빙산의 일각일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여성 군인이 새롭게 체제로 바뀌어서 여성 군인이 투입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행정적 비용이 수반돼야 된다 하는 논리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 논리를 좀 막을 만한 근거가 혹시 있으실까요? 멋있는 말로 좀 시작하고 싶어요. 예.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예.
그 허시먼이라는 세계적인 석학이 지은 네. 레토릭 오브 리액션이라는 책에 보면 네. 세상을 조정하는 논리의 실체를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리스크, 위험성, 뭔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위험성. 두 번째는 역효과, 우려와 다르게 갈 것이다. 세 번째는 실현 불가능성. 네. 그렇게 해봤자 체제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수백 년 동안 이들은 계속 이 세 가지 똑같은 것만 이야기를 해왔다. 야.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요, 네.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어요. 네.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늘 이 세 가지를 명제로 들어요. 어쩔 수 없죠. 감수해야죠. 돈 들어도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여군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간부들만 있기 때문에 여군을 위한 공간이 많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런데 사병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남성과 똑같은 말씀하셨던 침대, 뭐 책상, 화장실, 샤워시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면 네. 일단 당장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런 어떤 큰 변화 때문에 군대에서도 여성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라는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병제로 가서 전문 군인이 된다면 다 그렇게 주둔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부 정말 모든 병사들이 일부에서 주둔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에서만 그렇게 하고 모든 군대에서 다 그렇게 24시간 사병이 같이 먹고 자고 할 필요가 있나요? 출퇴근하면 됩니다. 네. 그런 제도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와 이렇게 돈 많이 드는데 그래서 여성을 뽑는 거는 부담스러워라고 하는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돈이 많이 드니까 뽑지 말자라는 건 대의를 버리고 네. 어떤 소의를 추구한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접근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필요하면 돈 들어도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한 해 예산이 계획이 되면 12대 부문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방 예산인데 국방 예산의 많은 비중을 혹은 국방 예산을 또 증액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또 여성 사병제를 위해 투입해서 뭐 행정적 비용을 좀 감수해 나가서라도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항상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할 때 발생할 어떤 변수들, 리스크 요인들 그것 때문에 변화를 더디하다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말씀 참조하고요. 이게 우리가 이런 논의가 필요한 게 우리 경제, 안보, 국방 관점에서 봤을 때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그 숙제 앞에 놓여졌기 때문에 각 부문에서 교육 부문 혹은 뭐 산업 부문, R&D 부문 여러 부문에 걸쳐 그리고 군사 부문에서도 마찬가지 인구 구조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맞는 주장인지 몰라도 그냥 다 끌어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난상 토론을 벌여서 더 바람직한 방향성으로 이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어떤 때보다 뭐가 맞다는 주장이 아니라 맞습니다. 네, 그것을 논의를 다 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논의를 해보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 비용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비용을 오히려 줄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모병제로 가는 길인 거잖아요. 네. 모병제로 가는 길은 인당 소위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고 네. 지금은 그냥 여러 사람 숫자로 때려 넣자는 거고 네. 그러면 오히려 비용이 줄을 수도 있죠. 네. 예. 저는 뭐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이지만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남자들이 모병제로 지원한 것도 아니고 국가의 부름, 국가의 어떤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를 다녀왔는데 그동안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대학 기간도 단절되거나 뭐 취업하신 분들은 취업 기간이 단절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이직하는 과정에서 그게 인정을 못 받아요. 경력으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군대 제대한 남자와
군대 다녀오지 않은 여자가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대리인데 나는 사원이고 이렇게 같은 나이가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자들이 좀 많이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모병제로 바뀌어서 예. 그 모병제로 남자도 모병의 대상이 되고 여자도 모병의 대상이 된다면 이런 굳이 사회적 갈등이나 젠더 이슈를 가져올 만한 이런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그렇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남자만 군대를 가? 여자는 아이를 낳잖아. 근데 심지어 요즘엔 출생률까지 떨어지고 있어서요. 그것까지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저도 사실 집안에 군인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슈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있고, 어릴 때 저희 아버지의 꿈은 저를 장군으로 키우시는 거였어요. 아, 진짜요? 예. 네. 그래서 사관학교를 가라라고 하셨었거든요.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반대하셨어요. 집안에 군인은 한 명이면 된다. 나 군인한테 질렸다. 아, 아버님이 군인이셨나요? 그러니까 아빠가 육사를 나오셨고 그 뒤로는 뭐 예편하셔가지고 공무원 하시긴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요. 지금도 가슴이 너무 뛰어요. 아, 그렇군요. 너무 멋있어요. 예. 제가 산 타는 것도 진짜 좋아하는데 네. 친구들이 너 그냥 군대에서 말뚝을 박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아, 산행도 좋아하시는군요. 예, 지리산을 예. 예, 1년에 2번 정도 종주를 합니다. 예, 2박 3일.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20km 메고. 네. 그러니까 그게 군대에서 훈련하는 거랑 똑같은 걸 취미로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개인적인 그런 기호 때문에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갖기도 하는데,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수한 집안의 배경 때문인지 군에 네.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그렇지 않잖아요. 네. 가끔 미국에 놀러 가거나 예. 미국에 사는 지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군인에 대한 어떤 리스펙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와는 180도 다른 거 너무나 잘 느끼시잖아요, 교수님도. 네. 근데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군인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보다 군인을 대하는 마음이 그렇게 존경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것도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안타깝죠. 그러한 국민적인 인식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끌려가는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갈 경우에는 와, 나 군인 정신으로 진짜 나 전문적으로 나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성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에도 기회를 똑같이 열어주는 게 맞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것들을 대전환시켜야 되는, 어쨌든 인구구조 변화라는 우리가 뭐 인구구조 변화를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막기가 참 힘든 과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순응을 해야 될 텐데 이 국방이라는 이 하나의 이 카테고리 안에서 뭔가 시대적 전환, 생각의 전환을 하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듭니다. 이 군대를 좀 들여다보면 지금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남녀 간의 부조화 문제 있잖아요. 남녀 부조화 문제는 혹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